요즘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으며 아무 의심 없이 챙겨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음식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아침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며 드시던 그 음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음식들이 특별하거나 드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은 이미 치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전체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그 숫자가 2배인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바로 떠올리기 어려우신가요? 어제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기억이 나시지는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가족이나 손주의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경색과 같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치매에 걸릴 확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뇌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상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와 이미 지쳐버린 뇌세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음식들을 차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뇌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바로 얇게 썰려 포장된 햄, 소시지, 베이컨일 것입니다. 바쁠 때 꺼내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 뇌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13만 명을 대상으로 4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공육을 하루에 단지 4분의 1인분만 섭취해도 치매 발병 위험이 1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인분만 먹어도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기를 잘게 분쇄하고 여러 차례 높은 열을 가한 뒤 색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보존제를 첨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공육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햄 한 조각에는 보통 7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조금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소금은 혈관 안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결과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회복 속도가 느린 뇌 조직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햄과 달걀로 식사를 하시던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햄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아침 식단을 바꾸셨는데 석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한 인분을 생선이나 견과류, 콩류로 대체했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졌고 전반적인 인지 노화 속도는 약 1.37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가공육들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음식들은 입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뇌에는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튀긴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기름의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들어오면 뇌 속에 베타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노폐물이 쌓이도록 유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 염증이 뇌혈관을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에서 발생하는데 튀긴 음식은 이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고기나 감자를 센 불에서 오래 튀길 경우 아크릴라마이드나 다환방향 족탄화수소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뇌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분들이 튀긴 음식도 고기이니 영양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소 대부분이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성분만 남게 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식사 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졸음이 쏟아진다면 그 원인은 튀긴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치킨을 즐겨 드시던 한 70대 어르신은 손주 이름이 자주 헷갈리고 약속을 잊는 일이 잦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트랜스 지방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 튀긴 음식을 끊고 찐 음식과 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자 석 달 만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달콤한 음식과 흰쌀밥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식품군이 바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사탕, 단 음료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되는 즉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인슐린 분비로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둔감해지고 에너지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높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분이 많은 식단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이 잦아지게 됩니다.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지속할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쌀은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이 대부분 제거되어 순수한 당분 덩어리만 남게 되고 이는 설탕을 섭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러시대학교의 마인드 식단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35%에서 5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흰쌀밥과 단 간식을 즐기던 한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뒤 식단을 현미와 잡곡 위주로 바꾸고 과자 대신 과일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2달 만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중심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분명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 가공육과 튀긴 음식, 그리고 단 음식과 흰쌀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부담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세포는 쉴 틈 없이 반응하게 되고 회복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작은 손상들이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음식 하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부담을 덜어주면 내부는 서서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빼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쳐있던 뇌세포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청어처럼 예전 밥상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대한치매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최대 6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세포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오메가3는 이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한겸증 작용을 통해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역시 심혈관과 인지 건강을 위해 주 2회 이상의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에서는 집행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센 불에서 오래 익히면 오메가3의 성질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약한 불에 굽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들인 한 어르신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생선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통해서도 오메가3를 일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색이 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자두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몸속 노폐물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과일로 일정 기간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러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11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어느 순간 생각이 덜 흐트러지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스로 마시기보다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몸에 부담을 덜 주며 냉동베리 역시 영양가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초록색 잎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엽산과 비타민 K 등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신경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혈관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 채소를 하루 한 끼만 섭취해도 인지 저하 속도를 약 11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소는 오래 익히기보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씹는 식감이 살아있을수록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되는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풍부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로 충분하며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거나 후추를 곁들이는 것이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레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소량씩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강황을 식단에 포함한 뒤 기억력 개선을 체감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조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는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의 세기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낫고 굽더라도 약한 불에서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며칠이 지나면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자주 간과되는 것이 물 섭취입니다. 갈증은 이미 몸의 균형이 무너진 뒤에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세포 사이를 오가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그 흐름이 느려지고 특히 뇌는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커피나 차로 대신하기보다는 순수한 물을 따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과 함께 몸 전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가공육을 줄이고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을 선택하며 흰쌀밥에 잡곡을 섞고 생선과 채소,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조금씩 더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끼, 이번 주 몇 번의 선택만 바뀌어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흐트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식탁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식탁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이며 이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남은 시간의 질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직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은 뒤에도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겠지, 조금 더 지나서 바꿔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서서히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기억을 만들고 이번 주의 습관이 몇 년 뒤에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낍니다. 아직은 멀었고 남의 이야기 같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는 순간, 익숙한 길에서 잠시 방향을 헷갈리는 순간, 사람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뇌는 이미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가볍게 지나쳐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들 그 나이 되면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해 버립니다. 가족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뇌는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속도 또한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매 예방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조리하는 방식, 그리고 식사 후 몸의 반응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항상 답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몰려오지는 않는지, 머리가 뿌연 느낌이 자주 드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집중이 떨어지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식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일수록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씹기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와야 신경세포도 제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 같은 메뉴는 위장은 편할지 몰라도 뇌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색이 다른 식재료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채소 한 접시, 파란색이 도는 생선 한 토막, 보라색 베리 몇 알만 더해도 뇌는 전혀 다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식사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에 부담을 줍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소화 과정이 단축되고 그만큼 혈당 변화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고 음식의 질감을 느끼며 먹으면 뇌도 그 리듬에 맞춰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말하고, 듣고, 웃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뇌에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 됩니다. 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음식이 뇌의 재료라면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깊은 잠이 줄어들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쌓이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는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혈당 조절과 뇌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의 영양은 그대로 뇌의 부담으로 남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그 부담은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를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천천히 바꾸는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오늘은 햄을 줄이는 것부터, 내일은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이번 주는 생선 한 번 더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만 옮겨도 몸과 뇌는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먹어왔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는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식탁을 한 번만 다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너무 자주 올라오고 있는지, 무엇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요즘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다. 예전보다 생각이 덜 끊긴다는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과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뇌는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오늘 조금 더 아껴주면 앞으로의 시간에서 분명히 보답해 줄 것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커피나 차로 대신하기보다는 순수한 물을 따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과 함께 몸 전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가공육을 줄이고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을 선택하며 흰쌀밥에 잡곡을 섞고 생선과 채소,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조금씩 더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끼, 이번 주 몇 번의 선택만 바뀌어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흐트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식탁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식탁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이며 이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남은 시간의 질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